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합니다. 365일 24시간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그 순간 3국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 측 탐지 다산이 닿지 않았던 이 태평양 지역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북한이 어제 발사한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의 발사 장면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 우리 군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터널에 숨어있던 이동식 발사 차량이 기동을 시작하고 하얀 눈이 내린 논밭 사이에 멈춰섭니다. 셋, 둘, 하나, 발사. 굉음과 함께 불꽃을 내며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발사한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과 7월 공개 당시 시험 발사라고 설명한 북한 매체는 이번엔 발사 훈련이라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공화국 핵전략 무력의 압도적 대응 의지와 무비의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발사 훈련이 단행됐습니다. 이에 맞서 한미일 3국도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속도와 궤적, 예상 탄착 지점이 공유되는 정보입니다. 어제까지 한국과 일본이 정찰 자산으로 각각 포착해 미국을 거쳐 제한적으로 공유하던 정보를 이제부터 한미일이 24시간 365일 상시 공유 시스템을 통해 대응하는 겁니다. 우리 군 자산으로 탐지할 수 없는 범위의 정보를 일본을 통해 즉각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다음 날 우리 군은 한미 양국 특수부대가 핵심 시설에 침투해 사람 모양 표적을 사살하는 연합훈련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그 도발 관련해서 정기적인 훈련이지만 공개한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인 이른바 참수작전 훈련 가능성을 언급해 이번 훈련이 이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남북 지도자들의 발언 수위도 강대강 세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더더욱 공세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어제 화성 18형 발사 현장을 찾았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4월과 7월 시험 발사 때와 달리 딸 주위의 모습도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가 최근 한미의 2차 핵협의그룹 회의에 대한 반발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핵협의그룹을 핵전쟁 모의판이라고 맹비난하며 유사시 미국 본토의 핵타격도 불사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경고로 맞대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이딴 도발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외교 안보 라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내부 인사 파동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새 사령탑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고 이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논란에 휩싸인 외교부 수장도 교체했습니다. 조현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정원장 자리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 안보 분야 전략가입니다.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십니다. 대통령의 신뢰가 높은 조 실장이 인사파동으로 뒤숭숭한 국정원의 내부 기강을 잡을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을 맡게 된다면 온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엑스포 유치 실패로 정보력 논란이 일었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태열 전 유엔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다자 외교 경험과 경제 통상 지식이 풍부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지만 2차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외교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임명 시기를 늦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고요. 이번 주 후반쯤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장관도 수락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상임위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설에 대해 제안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중국 문학가 루신의 말을 인용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정치 초보라는 지적에 반박하면서 수용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일 상임고문단을 포함해 당내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이번 주 후반 비대위원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은 상임위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 말씀하실 내용은 마지막 아닌 것 같고요.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한 장관 발언은 사실상 수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가 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 묻자 나는 맹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민주당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예외일 순 없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악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고 오늘은 참여연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들을 공개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9명 가운데 4명이 90년대생이고 그중 1명 2002년생도 포함됐습니다. 20대 초반이죠. 상당수는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토크 콘서트를 열고 두 번째 영입 인재를 공개했습니다. 9명이 무대에 올랐는데 절반이 넘는 5명이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청년입니다. 20, 30대, 4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런 공적 영역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가운데 91년생 김금혁 씨는 북한 김일성대 출신의 탈북민입니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돼 공직에도 몸을 담았습니다. 자유는 우리 곁을 너무나 빠르게 떠나고 있습니다. 자유가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부르기도 민망한 개딸 정치, 팬덤 정치, 우상화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도현 씨는 2002년생으로 올해 21살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준비 청년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멘토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립준비 청년들과 보호아동 그리고 이 아픔들을 지나온 수많은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을 대신하여 이외에도 90년대생 창업가,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영입 인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중 일부는 총선 출마를, 일부는 총선 정책 개발을 도울 예정입니다. 영입 인재 가운데 공지현 변호사는 과거 친족 강간 혐의를 받는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인재 영입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 공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데요. 친명계 지역구에 출마한 비명계 후보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자 숙청이 시작됐다고 반발한 겁니다. 당은 규정대로 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에서 친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한 비명계 후보들이 잇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자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경기 고양을에 도전장을 낸 친이낙연계 최성 전 고양시장은 당정협력 1절 불응이란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양을 현역 의원은 이 대표 대선 캠프 수행실장 출신 친명계 한준호 의원입니다. 누구는 측근이 자살하고 유죄 판결이 나고 있고 또 본인도 재판에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 적격 판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민주당의 현실이냐. 반명 또 비명 혹은 친이낙연계에 대한 숙정의 시작인가.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 경기 시흥을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지난 총선 당시 전략공천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불복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선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선 불복죄를 앞세워서 그 사익에 눈이 먼 몇몇 자들이 이렇게 당의 뿌리를 이게 지금 당의 근간을 뿌리를 흔드는 행위잖아요.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친명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며 검증도 사유화하냐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검증위는 경선에 불복하면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당헌의 근거에 내린 결정이라며 개파와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 수수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소명됐다고 밝혔는데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혐의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영장 기각은 물론 무죄 입증까지 자신했습니다. 영장 청구 직후 SNS에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올리며 잘 대비하겠다는 여유도 보였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다 지출됐고 투명하게 다 보고된 사안입니다. 돈봉투가 잘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으로 그렇게 잘 해명이 될 것입니다. 송 전 대표가 극구 부인했던 돈봉투 살포는 물론 별건 수사로 지목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2021년 돈봉투 살포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이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서 돈봉투 자금 조성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자 김모 씨는 법정에서 5천만 원 전달 사실을 인정하며 송 대표가 고마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데 윤관석 의원, 보좌관 출신 박모 씨가 진술한 사실관계도 대조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후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받는 20명의 민주당 의원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역 의원들인 만큼 그동안 조사가 제한됐지만 송 전 대표 구속으로 물꼬가 트인 만큼 앞으로 줄 소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전직 대표가 구속됐지만 민주당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서 당이 아니라 개인 비리라고요.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될 민주당의 현역 평가가 최근에 끝났는데요. 취재해보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진행한 국회의원 현역 평가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점수는 깎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세부 규정에 의원이 기소됐거나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감산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평가위원회 측은 이번 돈봉투 사건은 5대 비위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돈봉투를 받았더라도 이건 5대 비위에 해당하는 금품 수수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감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평가는 종료됐고 실제로 감점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남아있어 의혹이 입증될 경우 최종 절차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직 대표가 구속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관련돼서는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하셔서 개인의 몸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 등 추후 조치가 있을 수 있냐고 묻자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받았던 적 있죠.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이 당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당시 검찰이 법원 재판부를 사찰한 문건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등 4건이었습니다.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데도 징계 심의까지 관여하는 1인 2역을 맡아 부당한 결론이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사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일찍 징계 심의일을 정하고 심의위원까지 직접 위촉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 또 실질적 사유를 들은 내용들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징계 직전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징계가 취소됐다고 검찰총장 윤석열의 급여 등 처우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대선 출마 명분이 됐던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명예는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추위가 잠시 주춤한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후에 눈이 내렸는데요. 이 밤사이 서울에 3cm의 적지 않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다시 추워진다는데 내일 빙판 출근길이 걱정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김호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퇴근길 상황은 좀 어때요? 네, 이곳 광화문은 날리던 눈이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눈은 곧 다시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후 2시 무렵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때 약하게 눈이 날렸습니다. 눈이 와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참 기분도 좋고 예쁘기도 한데 이제 내일 아침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해서 넘어지진 않을지 아니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늘 밤 눈이 오락가락하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서울과 경기 북부에 1에서 3cm, 충청과 호남은 최고 7c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북은 15cm가 넘는 폭설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눈이 많이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길게는 7년마다 나타나는 엘니뇨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현재 28.6도로 평년보다 1.8도나 높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가장 강해지는데요. 뜨거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찬 공기와 맞부딪혀 눈이 쏟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슈퍼 엘니뇨로 제주도에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눈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내일 오전에 모두 그칩니다. 내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내린 눈이 녹을 틈 없이 주 후반까지 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당장 내일 출근길 교통 상황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하지만 1차 낙서범 검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남녀 용의자 2명 가운데 남성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진섭 기자, 경찰이 금방 잡힐 것처럼 얘기했는데 검거는 아직인 겁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취재진들이 용의자가 압송돼 오는 것을 찍기 위해 이곳 종로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금년간 체포하겠다고 밝혔지만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용의자인 한국인 남녀를 뒤쫓고 있는데요. 남성 용의자는 미성년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경찰은 중요 문화재를 못 지킨 건 경찰 자존심의 문제라며 검거를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범행 후 탑승한 택시의 승하차 정보를 압수수색한 뒤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거가 더딘 이유에 대해 사건이 주말에 벌어져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늦어졌고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인상착의 판별이 오래 걸렸다고 경찰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낙서범 검거가 늦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서울 4대 궁궐에 대한 순찰도 어젯밤부터 강화했습니다. 경찰 기동대 3개 중대 60명을 투입했고 저녁 8시부터는 불심 검문도 진행합니다. 또 창덕궁에는 담장 접근을 막기 위한 차단봉과 CCTV 녹화 안내문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전북 지역의 축협 조합장이 직원을 신발로 때리는가 하면 사표 쓰라 이런 폭언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어제 이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조합원 투표에 붙여졌는데 결과는 해임 부결이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텅 빈 식당에서 두 남성에게 이야기하는 여성.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남성을 때립니다. 옆에서 말리는 남성도 맞습니다. 네가 삽이 안 서면 내가 가만 안 두니까 삽 써. 그리고 서 살펴세. 여성은 전북 순창의 축협 조합장, 남성들은 축협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조합장은 장례식장에서도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술병을 들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자 일부 축협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구했고 어제 해임안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조합장 사퇴는 당연하다는 의견과 한 번의 실수로 조합장을 내칠 수 없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직원들한테 어디에 그런 내 집에서도 부모한테 그런 것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너무 잘하셨어. 축산농가 사료값도 다 인하해 주시고. 투표 참여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해임에 찬성했지만 3분의 2에 못 미쳐 해임안은 부결됐습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노조와 반대하는 조합원들 간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장은 폭행과 강요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해당 축협을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축협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은 금고 이상형을 받을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한 용의자 2명 가운데 남성 용의자가 경기도 수원 주거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돈 뭉치 대신 신문지와 휴지를 넣은 가방을 준비하고 접선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피싱범을 덮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작은 손가방을 들고 경찰 치안센터를 찾은 여성. 한참을 경찰과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 경찰은 여성의 손가방에 신문지와 티슈를 넣어보고는 사복 차림으로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의 치안센터로 4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대출 상담 중 현금 1,000만 원 입금을 요구받았다며 보이스피싱 의심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여성 가방에서 돈 뭉치를 빼낸 뒤 갑티슈를 잘라 집어넣고 함께 약속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신문지는 이게 부피가 잘라낸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티가 나갔고 그 휴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현금 크게 최대한 맞춰가지고 잘라서 이제 약속 장소에 여성 수거책이 나타나자 동시에 다가가는 성인 남성들. 피해자와 함께 공동 검거 작전을 벌인 경찰들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를 현행범 처벌하겠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은 수거책과의 약속 장소 인근 주차장에서 잠복하며 수거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피싱범은 캐피털 업체를 사칭해 기존보다 낮은 이자로 2천만 원 대출해준다며 계약을 진행했고 그 뒤엔 기존 거래 은행을 사칭해 대출 약정을 어겼다며 위약금 1,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수거책은 환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일당 7만 원에 한 달에 20번 정도 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거책을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연말마다 과세 대상에 지정되지 않으려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니 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개인 투자자들 불만을 반영한 겁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어떤 자산 간의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기준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는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정하고 향후 주식을 팔아서 얻은 양도 차익에 20에서 30%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더 높이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매년 연말마다 세금을 낼 대주주를 지정하는데 이를 회피하려고 큰손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투자자들 불만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12월 평균 개인 투자자 순매도 규모는 1조 8,600억 원, 월 평균 4,500억 원의 4배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 주가 하락 요인 하나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맘만 먹으면 당장 올해도 적용할 수 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압도적인 플랫폼 기업이죠. 여기 입점하려고 소상공인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 플랫폼만 이용하도록 하는 갑질이 줄지 않자 정부가 갑질 봉쇄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갑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듭니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사 서비스만 우대하거나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공정위는 이를 어긴 기업에는 현행법보다 더 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건 그동안 거대 플랫폼들의 갑질 사례가 계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점유율을 키웠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플랫폼 기업들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사전 규제 대상이 돼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들 격주로 일요일에 문을 닫았어야 했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일요일에는 열고 대신 평일에 닫는 안을 추진합니다. 이 주말의 장보는 주민들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 현재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서초구에만 대형마트 3곳을 비롯해 대형 슈퍼마켓 32곳이 주말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장을 보는데 쉬다 보니까 많이 장을 못 봐가지고 조금 답답했는데. 손님 오고 그런 때 주말에 오픈하면 너무 좋죠. 이용을 못하면 불편하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민들의 이런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청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에 합의하고 오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구청은 행정 예고와 고시 절차를 거쳐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대형마트 휴업일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일요일 날 자유로운 소비를 요구하시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시, 5월 충북 청주시도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는데 서울에선 서초구가 처음입니다. 서울 동대문구도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주말을 대부분 휴업일로 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큰 효과 없이 소비자들의 불편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LG그룹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에 아내와 2딸 그리고 구광모 회장 간의 상속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새 모녀가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광모 회장이 상속세 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LG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고 구본무 LG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2딸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지난 3월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힌 겁니다. 새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합의한 것보다 많은 유산을 받았고 상속세를 구 회장이 혼자 내기로 했는데도 몰래 새 모녀 목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은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다 채무가 많다며 거절당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LG는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 모두 적법한 합의에 따라 이행됐다며 일방적 주장에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이 대표로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세 모녀 측 자금이 쓰인 사실은 있지만 김영식 여사에게 미리 보고했고 김 여사도 승인했다는 겁니다. 세 모녀가 경영권에 관심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LG는 반박했습니다. 2021년 김 여사가 연경이가 아빠를 닮아 잘할 수 있으니 경영권 참여를 위해 다시 지분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차녀인 구연수 씨는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곤 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여 상속한 LG의 장자 상속 문화를 비판한 겁니다. 상속 소송을 맡은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는데 구 회장 측은 법적 판단을 받아 경영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교황청이 동성 연인도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동성 결혼 허용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전통과는 다른 방향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동성 커플도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어제 동성 연인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은 선언문입니다. 단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서는 안 되고 혼인 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성 연인을 배제하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획기적 결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È un cambiamento importante, quindi si prende coscienza del fatto che ci sono coppie dello stesso sesso e che queste coppie dello stesso sesso possono essere benedette.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받아온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들에게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Le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Dio li vuole bene. Dio li accompagna. 교황청의 이번 선언에 담긴 축복은 안수와 기도의 개념이고 성사 또는 공식적인 혼인 형태로의 인정은 아니라는 게 한국 천주교의 설명입니다. 현재 세계 종교계는 동성 결혼 문제를 놓고 종파별로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가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의 결혼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진보적 개신교 종파가 동성 결혼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국 성공회도 지난 2월 동성 커플의 축복 기도를 허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까지 덮쳐 이재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중국 간수성의 한 주점. 천장에 달린 전등과 진열장에 놓인 술병이 심하게 흔들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건물이 흔들리자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한 대학에선 한밤중 대피 경보가 울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잠옷 차림으로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중국 간수성 린샤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59분. 192km 떨어진 칭하이성 하이둥시 역시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110명 이상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도로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大河加黄河大桥出现了裂缝，目前应急车辆和小型车辆正在通行，大型车辆禁止通行。 지진 발생 당시 바깥 기온은 영하 12도. 한밤중 미처 제대로 옷을 챙겨 입지 못하고 황급히 대피한 사람들은 강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중국 서북단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소방과 경찰 3,000명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넓고 날씨가 추워서 수색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하마스가 인질로 잡고 있는 노인 3명의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인질을 5인 사살해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여론전을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걸로 보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들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이곳에 버려졌는지 모르겠다며 석방을 호소합니다. 만성질환 노인도 함께 있으며 혹독한 환경 속에 살아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스라엘 남부에서 하마스에게 납치된 80살과 79살, 84살의 노인들입니다. 자국민 인질 5인 사살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하마스가 추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맹비난했습니다. הסרטון שחמאס שחרר בשעה האחרונה הוא סרטון טרור נפשע. הוא מעיד על האכזריות של חמאס כלפי אזרחים מבוגרים מאוד.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저강도 작전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선택은 이스라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Israel's operation. And I'm not here to dictate timelines or terms. Our support to Israel's right to defend itself is ironclad. 가자 지구에는 여전히 인질 129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스라엘군은 이 가운데 20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맹추위를 기다려왔고 또 반기고 있는 곳, 바로 겨울 축제장입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축제 준비에는 힘이 난다고 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화문부터 판다까지 커다란 얼음 조각들이 자태를 뽐냅니다. 길이 100m의 회전식 미끄럼틀을 타면 아찔한 속도감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한켠에선 얼음을 자르고 붙이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我们现在工作量已经达到了90%，再有3天，我们就工作基本就完成了。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맹추위 속에 산천어 축제장은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영하권 한파가 이어지면서 산천어 축제장 강물은 이렇게 꽁꽁 얼었습니다. 제대로 축제가 진행되려면 최소 얼음 두께가 20cm 이상 돼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개막 전까지 얼음 두께가 30cm는 넘을 걸로 전망됩니다. 한껏 추워진 날씨에 주민들도 기대감이 큽니다. 하천에서 많은 준비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이런 것을 많이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개막식을 29일로 일주일 연기한 송어축제장도 한파가 마냥 반갑기만 합니다. 강추위 속에 인공눈을 뿌리며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대천의 얼음 두께는 현재 15cm까지 늘었습니다. 얼음이 한 20cm 이상 얼어야 돼요. 걱정은 없고요. 29일 오픈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오픈할 것 같고요. 주최 측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임시 개장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낚시공원과 주민체육시설 또 모노레일까지 지자체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만든 시설입니다. 하지만 쓸모가 없거나 고장나 방치되고 있어서 이거를 고치거나 없애는데 또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37개 크기로 만들어진 해양낚시공원입니다. 남해군이 국비 등 54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째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낚시공원이 들어선 이곳은 수심이 1에서 2m로 얕아 사실상 낚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섬 사이에 가두리망을 설치해 양식 물고기를 풀 계획이었지만 강한 파도 탓에 무산됐습니다. 남해군은 또 예산을 들여 부대 시설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저 공원으로 바꿔 내년 개장한다는 겁니다. 낚시와 레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내년 도 사업비 2억 5천만 원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운행 첫날 고장으로 멈춰선 신불산 모노레일. 20억 원을 들였지만 설치업체가 파산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5년째 방치하다 결국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데 수억 원 세금이 또 들어갑니다. 철거하는 부분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실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구미시가 165억 원을 들여 만든 체육센터도 언제 문을 열지 기약이 없습니다. 수영장과 샤워실에 따뜻한 물을 공급하려면 보일러가 필요한데 건물 규모에 비해 용량이 작은 보일러를 설치한 걸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보일러 용량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좀 기간을 미루고 지난 2018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4억 5천만 원짜리 2층 버스 2대를 구입한 군산시. 최근 2,400만 원과 700만 원에 각각 매각했습니다. 부진한 이용률에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 지난해 운행이 중단됐고 애물단지가 된 버스를 결국 헐값으로 처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등산 가면 굿당이나 신당 자주 보게 되죠. 산에서 불을 피우는 거는 불법이지만 소원을 빌려고 촛불을 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자칫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간다, 이솔 기자입니다. (4년) 전 1,500제곱미터가 불에 탔던 경기 양평의 야산. 신당에서 켜둔 촛불이 원인이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근 가연물에 착화되고 건물 내부와 주변 산으로 연소 확대돼 4년 전 불이 났던 야산을 다시 가봤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나무들이 화마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향로며 돗자리, 술병도 나뒹굽니다. 굿당에서 사용한 것 같은 물품들인 것 같아요. 호랑이도 있고 안에 뭐가 많이 묻혀 있네요. 불이 난 뒤 무속인은 떠났지만 주민들은 그날의 공포가 생생합니다. 놀다가고 집이 여기니까 죽으라고 뛰어왔지. 산불 나면 무서워. 무속인 사이에 명산으로 여겨지는 곳마다 세워져 있는 신당.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 연천의 가막산 중턱. 바위마다 세워진 촛불함엔 이름이 새겨진 초들이 타고 있고 무언가를 태우기 위한 소각로도 있습니다. 신당 관계자도 산불은 걱정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물하고 산불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불이 안 났는데 요즘은 불나요. 근처 또 다른 신당. 사람은 보이지 않고 촛불만 켜져 있습니다. 벽돌로 쌓은 담 위에 얇은 비닐 천이 덮여 있고 이 안엔 기도용 촛불들이 타고 있는데요. 촛불이 잘 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소화기 등 화재 진압 도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축구장 30개 면적이 타버린 인천 강화도의 만이산. 당시 불은 굿당에서 시작됐지만 화재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굿은 이제 못할 줄 알았어. 불을 그 집에서 냈으니 강화에서 제일 큰 불이었었던. 근데 며칠이 있는데도 계속 손님 받고 굿하더라고요. 불은 시뻘겋게 올라오는데 우리 집 거 다 타니까 막 동동동동 굴르다 저 양반 쓰러지 아프거든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산속에 신당이 몇 곳이 있는지 화재 관리는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단속 시간이나 뭐를 교묘하게 피했겠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어겨 산림을 태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을 피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태국 전사들이 해병대 캠프에 입소했습니다. 정신력 강화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캠프는 지옥 훈련을 뺀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운동복 대신 해병대 군복을 입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몸을 풉니다.
빨간 모자를 쓴 해병대 교관 앞으로 선수들이 다이빙대에 들어섭니다. 해병대의 상징 전투 수영 훈련을 받는 겁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힘차게 소리친 뒤 입수합니다. 기체대 국가대표 여서자 이현준 피켓! 올림픽에 임하는 마음가짐 들어보겠습니다. 기합도 다양합니다. 김하윤 화이팅! 그렇지. 내년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태극전사들이 오늘 본격 해병대 훈련에 나섰습니다. 맹추위 속에 일출을 보며 내년 올림픽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좋은 전기 받아서 좋은 해병대 캠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부상 조심해서 파리올림픽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가가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해병대 캠프가 예고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선수들이 부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신력 강화가 목적이라 강도 높은 육체 훈련 프로그램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캠프엔 펜싱, 양궁, 근대 5종 등 15개 종목 선수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밤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눈이 내립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눈의 양이 서울과 경기 북부에 최고 3cm, 나머지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 2에서 7cm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쪽에서도 전북에는 15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눈이 녹기도 전에 다시 강추위인데요. 내일 낮 기온은 다시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보시면 목요일에는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기온도 자세히 보시면 강릉이 영하 4도, 대구가 영하 3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추위는 크리스마스 이브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면 최고 15점 벌점 받고요. 안전모 안 쓰고 킥보드 타면 범칙금 2만 원 냅니다. 국민들은 크든 작든 규칙 위반하면 처벌과 책임이 따르죠. 자,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현역 공천평가 감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설사 돈봉투를 받았더라도 이 당이 정한 5대 비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동떨어진 상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